네, 좀 전에 한 스크립트인데요. 예, 잠깐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인물 한자로 처리를 했고, 예, 생년하고 몰년도 기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한자 그리고 생년, 몰년을 제공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 예,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관안경은 중요한 인물이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안경이 쓴 작품 중에서요, 소령 그리고 투수를 조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했듯이 소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남녀의 정을 노래했는데 민가 같은 그리고 이제 대화체의 어투 이런 걸로 지금 소령을 썼다고 하고요. 이 소령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투수는 예, 좀 더 다듬어진 아름다운 글로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아직 원대 초기 인물이다 보니까 정규 인물이다 보니까 그 특징은 이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표현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소령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소령을 한 편 짧은 거죠. 보겠습니다. 사계옥이라고 했네요. 그죠? 네 덩어리 옥. 예, 이런 거는 전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곡하고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나오면 이게 이제 궁조고, 그죠? 조금 이따 바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궁조명입니다. 그죠? 선여조에 있는 그 다음에 곡은 예, 치군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은 소령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 떠나 보낸 뒤로도 마음은 버리지 못하니 한 줄기 그리움 언제나 끊이려나 난간에 기대어 소매를 터니깐 버들 손만 날리네 시냇물 비껴 흐르고 산 또한 가로막고 있으니 그이는 아주 가버렸나 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여러분 어려운 단어 하나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없죠.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령은 어떻다고요? 잠깐 이 스크립트 앞으로 보면요. 민가적인 백화체로 남녀의 그윽한 정을 노래했다고 했거든요. 그죠? 이 남녀의 정 중에서 특히 이제 어떤 사랑의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을 노래한 게 주로 많겠죠. 그리고 이제 백화체의 민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용어를 쓰되 그리고 이제 민가적으로 짧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는 예, 남녀 사이의 정을 여기서는 지금 이별의 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이별의 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 언어의 구사 그리고 정감의 묘사 이런 것들이 예, 도드라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관안경 소령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투수는 어떨까요?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투수니까요. 이건 몇 개의 소령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치군요, 선녀조의 치군요가 있고 같은 선녀조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유교편이 또 있네요.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예, 기생초가 있고 그리고 상경마가 있고 한 편 더 있나요? 아, 예. 후정화세. 총 몇 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나 있네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예, 투수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이 다섯 편의 소령의 모음, 이 선여조인데요. 이 선여조의 투수는 규원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규원은 무엇입니까? 규방의 원망. 그러니까 안악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겠죠. 그것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다섯 편을 지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는데 좀 어떤 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거나 조금 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 투수에서 좀 더 다듬어진 형태의 아름다운 글로 발전했다. 그러니까 조탁, 예, 조금 이제 글을 뭔가 문어체적인 느낌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그 사물의 묘사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환경 작품에서 이 투수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조탁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소령에서 느끼는 이런 점들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게 과연 이제 그대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녀조의 치군요를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이 되면서 비개어 가로뻗은 산 아름답고 들판 물이 불어서 섬의 물가에 출렁이고 있다. 난간에 하염없이 기대어 공연히 멀리 돌려보고는 높은 누각을 내려오니 하늘 아래 풍물은 저무는 햇볕 아래 가을빛으로 가슴 아프게 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런 게 느껴지나요? 좀 더 다듬어진 표현이 나옵니까? 앞의 소령에 비해서요. 앞의 소령 볼까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음, 예, 표현 자체가 뭐 돌려서 쓴 게 없죠. 그냥 바로 솔직하게 자기 느낀 그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게 답니다. 특별히 어떻게 뭐 자세한 묘사 이런 게 드러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이 네 줄이, 이 네 번째 줄이 조금 길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난간에 기대는 행위, 소매를 터는 행위, 버들솜이 날려지는 결과, 이 세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밖에 모르겠거든요. 끝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죠? 이 치군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다섯 줄밖에 아니죠. 그런데 한 줄 한 줄이 조금 길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거 봅시다. 세 번째 줄 비슷합니다. 그죠? 난간에 기대어서 그런데 하염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연히 멀리 돌려본다. 행위 자체가 조금씩 수식을 받는 행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뭡니까? 좀 더 다듬어졌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뭔가 조금씩 조금씩 소령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것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등장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좀 더 다듬어졌다. 왜냐면은 한자짜리로 해도 될 거를 구태여 앞에 수식하는 한자를 덧붙인 겁니다. 좀 더 다듬은 거죠. 공연이라는 거 이거 하염없이 공연이 이거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쓸데없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이 주인공이 하염없이 했냐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다? 그것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언어를 어떤 창작을 할 때 습관상 이런 것들이 그냥 와서 뭔가 다듬은 효과를 노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풍물, 저무는 햇볕 아래서 가을빛으로 물드는데 내 가슴이 아프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길어서 뭔가 이 작가가 자기의 의도를 한번 꼬아서 얘기를 하고파 하는 그런 심정이 드러났죠. 그죠? 게다가 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풍물 자체가 저무는 햇볕 아래에서 가을빛으로 물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이 전체의 시상 전개가 아름다운 어떤 정서를 표현했다는 그런 하겠다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수로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 소령 단계에서는 짧게 짧게 쳐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만은 투수로만 와도요 이게 길게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대중하고 사이에서 어떤 교감을 조금 이제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어떤 미적 감각을 느끼게 하도록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투수는요 소령이 아니고 소령 한두 개가 아니라 최소한 서너 개 이렇게 길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선여조의 투수는요 다섯 개를 늘어놓았지 않습니까? 이 작가가요. 이 처음에 나오는 이건 이제 소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소령 그리고 다음 소령 그리고 연속되어져 나오는 소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승전결 같은 어떤 전체적인 서사 구조를 짜서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야지만 연극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서는 지금 아름다운 풍경에 대비해서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대조적으로 비추어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풍경의 묘사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투수로 오게 된, 그러니까 조금 길게 어떤 그 작품을 쓰게 된 그런 원인과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교편. 갑자기 계절이 싸늘해지며 가을바람이 스며드니 벽 오동이 낙엽지며 나머지 더위조차 걷어가고 있다. 봉황새 모양의 향로 잎에서는 향기가 뿜뿜 나오고 옥고리 아래로 발이 길게 조금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작은 뜰 안이 깊숙하고 고요한 맑은 한낮은 이거 사실 띄어쓰기 붙여야 될 것 같네요. 맑고 그윽한데 버드나무 가지 위에서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들려오네. 라고 해서 어떤 한나절 그 약간 이 정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한가롭죠. 여기서는요 슬픈 어떤 얘기는 들려오지가 않아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비되는 게 이 어떤 그 우아하고 한적하고 고요하고 예, 그런 정서가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제일 끝에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대비가 되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요? 역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작가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심사는 도저히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님과 이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님과의 원망이 심사를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물을 등장시키는데 매미 소리가 자연스럽게 등장했죠. 그죠? 이런 어떤 한나절 그 전경과 시끄러운 매미 소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죠? 자연스럽죠. 그러면서도 이 어떤 그 활발한 느낌의 그 사물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또 이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또 앞스크립트로 가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는데요. 처음에 새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침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무는 햇빛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이 투수의 개괄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거는 주로 한낮의 정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옮겨가는지를 약간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이 관객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어떤 도입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대인 한낮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걱정, 기생초라는 제목인데요. 무슨 걱정, 무슨 시름일까? 임 떠난 지 오래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옥 화장대, 값진 거울에는 먼지때가 끼었고, 푸른 창도 쓸쓸해서 수바늘도 놓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가 알리, 옥 같은 팔의 팔골이 허술해진 것을. 그 누가 알리, 두 눈썹 사이 자꾸 찌푸려지는 것을. 여기서는요, 여러분, 어떤 공간적인 배경과 그 갈등의 상황을 조금 이제 제시를 했지 사실 시간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정보는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역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의 어떤 그 원망 이런 것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인의 어떤 그 심사의 편안하지 못함을 이렇게 이제 사물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앞에 두 개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다면은 이것은 작중 화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커스를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경마. 그분은 어디서 누구와 손잡고 다닐까? 작은 누각, 은병풍 둘린 이곳엔 노래와 술이 멀어졌으니 벌써 맹세는 있고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불평하네. 해서 이 앞에서 이어졌던 어떤 그 원망의 대상이 지금 이제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 작중하자가 지금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미워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좀 마음이 풀리게 되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가장 뒤틀어지는 심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예 제재 예 그 예 다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진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니까 이 작가는 지금 막 마음속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불평을 중얼중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굉장히 짧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지만은 이거는 진짜 그 소령하고도 앞에서 말했던 소령하고도 큰 차이 없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투수로 바뀌었지만은 뭐 이런 표현 같은 거는 투수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뒤에 나오는 특히 이제 이 두 구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야말로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사람의 기운을 어, 조금 이제 부자연스럽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이제 캐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네 번째를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매로 가리며 속으로 부끄러운 무릅쓰고 술통을 열고 보니까 더욱 시름만 불어나네 그러고 있습니다. 괴로움에 이끼 낀 담장은 그리면서도 임에게 보낼 사랑의 정 담긴 글 수놓기도 실증나네. 가장 멋있는 건 참된 사랑을 가볍게 얘기하다 가볍게 집어치는 것일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녀조 투수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그 시간의 배경이 제시는 안 되었는데요. 여러분 술을 낮부터 대낮부터 술을 마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푸른 창 나오는데 이 푸른 창이라는 거는 어 밖에 배경이 푸르다는 거는 무엇입니까? 예, 깜깜한 거잖아요. 그죠? 방 안에서 등불을 켰을 때 그 밖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녁으로 지금 와서 술 이야기하고 바로 이 앞에서도 예, 노래와 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약간 시간대가 저녁으로 옮겨 왔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작중 화자의 결론은 가장 이제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볍게 어떤 사랑을 얘기하다가 또 가볍게 툭 집어던지고 말아버리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랑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쿨하게 이렇게 이제 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정말로 참된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사랑을 했을 때 그걸 가볍게 이렇게 툭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는 여러분이라면은 예, 이 어떤 이 화자의 이야기에 당연히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선녀조 투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우리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 그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한경 작품 읽기는 마치고요. 이제 뭐 백방 뭐 이런 분들의 작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